탈모로 고민 중이신가요?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요? 부작용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가요? 탈모약을 먹을 때도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지난 영상에서 이제 탈모에 바르는 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탈모에 먹는 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탈모가 이게 시작되는 것 같아서 이게 먹는 약을 먹어볼까 하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때 어떤 약이 좋을지 아니면 또 이 약의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까 이런 네.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탈모 영양제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제 탈모에 대한 꿀팁들과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인데요. 그래서 처방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 이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프로페시아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고 아보다트는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변화된 DHT가 그 안드로게성 탈모를 유발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 약물이 공통적으로 DHT를 생성하는 5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두타스테라이드를 복용한 사람이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한 사람보다 이 DHT 농도가 훨씬 더 낮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탈모 효과가 더 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임상적으로는 두 약물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느 약이 더 효과가 좋더라.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부작용도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상담 후에 개인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은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에 한 알씩으로 해서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 되는데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은 12개월 이내에 다시 치료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처방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은 약효도 아니고 부작용도 아니고요. 바로 경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가임기 여성은 이 약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약은 복용하지 않더라도 피부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태아가 남성인 경우에는 그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 이 임신한 여성이 실수로 이렇게 만지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알약의 겉면을 만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쪼개진 알약의 단면이나 약 가루를 만지거나 연질 캡슐에서 터져나온 약액이 피부에 묻는다면 곧바로 물과 비누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혈 금지. 이거는 역시나 마찬가지 이유로 금지가 되는데요. 수혈을 했을 때 임산부에게 투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약을 복용 중일 때는 헌혈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약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헌혈을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프로페시아 같은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을 복용했다면 최소 1개월이고요. 아보다트 같은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최소 6개월 정도는 헌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용량을 임의로 늘리지 않는다. 피나스테라이드 성분 같은 경우에는 1mm는 탈모 치료에 사용하지만 또 5mm짜리는 그 전립선 비대 치료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탈모 치료의 효과를 좀 높이고 싶은 마음에 이 약을 좀 용량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 약효가 증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약효를 높이는 방향으로 용량에 맞춰서 탈모 치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지켜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 성분으로 인해 태아의 기형을 일으킨다고 하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탈모 치료를 위해 남성이 탈모약을 복용 중이다가 임신을 계획하게 되면 약을 중단해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들죠. 맞아요. 그렇지만 가임기 여성이 복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만졌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남성이 복용하는 것은 태아의 기형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정액으로 약 성분이 전달된다던가 아니면 정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복용 중이던 탈모약을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처방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작용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성기능 부작용이죠. 발기부전, 그리고 성욕 감소, 사정액 감소나 사정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정자 모양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투약을 중단하면 관련한 이상 반응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복용을 하시다가 부작용이 심하다면 약을 변경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탈모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약사와 상담 후에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게성 탈모의 원인을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라면 이 약은 모발의 생장이나 발육에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하는 제품들이에요. 성분을 보면 약용 효모, 엘스테인, 케라틴, 비타민 B군 등 모발의 구성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탈모는 원인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방약과 병용이 가능해서 함께 복용하면 효과적인 면에서 좀 더 기대할 수 있겠죠.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성분이라서 탈모의 보조 치료뿐만 아니라 손상된 모발과 손톱의 그런 발육 부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파마나 염색을 이렇게 자주 한다던가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손톱과 모발이 많이 손상됐을 때 복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한 번에 한 캡슐씩 1일 3회 해서 최소 3-4개월 이상은 꾸준히 복용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로 인한 먹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임상적으로 약효가 입증된 의약품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탈모 전용 샴푸는 이게 탈모 치료의 약 개념은 아니에요. 이 샴푸는 두피 청결에 도움을 주어서 탈모 예방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외에 이제 두피 마사지라든지 그리고 식이요법과 같은 이런 생활요법을 좀 함께 한다면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약먹을 시간이 알려드리는 올바른 정보로 탈모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모약 먹을 때는 약 먹을 시간!